우리는 과연 붉은 행성, 화성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저 붉은 점을 밤하늘에서 바라보며 수많은 상상을 품어왔습니다. 어쩌면 저곳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말이죠. 그 상상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아니 어쩌면 상상보다 더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이제 하나둘씩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붉은 사막으로만 여겨지던 화성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 속의 화성 운하를 그리던 시대부터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 속 메마른 붉은 사막에 실망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시 생명의 흔적을 품었던 푸른 행성으로서의 화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화성의 진짜 얼굴을 찾아 나선 인류의 끈질긴 여정은 대체 어떤 놀라운 반전과 진실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꿈과 오해, 그리고 과학적 집념이 빚어낸 놀라운 진실을 따라 화성으로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낯선 행성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탐험 정신과 발견의 드라마가 어떻게 우주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망원경 기술이 점차 발전하던 시기에 천문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마치 누군가 만들어 놓은 듯한 복잡한 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지오바니 스키아파렐리는 이 선들을 캐날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수로 또는 골짜기를 의미하는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커넬즈,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분화라는 의미로 와전되면서 인류의 상상력은 폭발적인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같은 이는 이 화성 운하가 지능을 가진 화성인들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 건설한 거대한 인공 수로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며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황량한 행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화성인들의 모습은 소설과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화성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존재들이 살고 있으리라 굳게 믿게 되었죠. 이는 인류가 우주 속에서 우리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 아름다운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인류의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망원경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화성 표면을 근접 촬영한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로웰의 화성 운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지형과 착시 현상이 빚어낸 환상이었던 것이죠. 인류의 오랜 꿈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화성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나 춥고 건조하며 붉은 먼지로 뒤덮인 죽은 행성처럼 보였으니까요.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붉은 행성은 이제 인류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화성은 그저 태양계의 또 다른 척박한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저 인류의 상상력만 자극했던 과거의 유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류의 탐험 정신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정교한 탐사선과 로버를 화성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메마른 행성의 과거에 혹시라도 물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탐사의 결과, 인류는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화성이 과거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어쩌면 지구와 놀랍도록 닮은 푸른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죠. 과연 인류는 화성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흔적들을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그 발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화성의 진짜 과거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흥미진진한 탐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인류는 정말 끈질긴 존재들이죠. 처음 화성 탐사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망원경과 초기 탐사선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단서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화성의 붉은 표면 아래 혹은 희박한 대기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물의 흔적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처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인류의 화성 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단서는 바로 화성의 양극에 존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이 극관의 존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순수한 물 얼음인지 아니면 드라이아이스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얼음과 섞여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관측 결과 이 극관의 상당 부분이 얼어붙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체 상태이긴 해도 화성에도 물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는 메마른 행성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극지방에 얼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화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성의 얇은 대기 속에서 미량의 수증기 흔적을 발견했고, 이는 과거 화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증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모여 화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윤곽을 서서히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인류는 더욱 정교한 탐사선들을 화성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화성에 착륙한 바이킹 탐사선들은 화성 표면을 근접해서 관찰하며 과거 화성의 환경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생명체의 직접적인 흔적을 찾지는 못했지만 바이킹이 보내온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 곳곳에서 마치 물이 흐르면서 형성된 듯한 복잡한 지형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협곡과 계곡, 그리고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물길의 흔적들이 그것이었죠. 이는 화성이 과거에 단순히 얼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광범위하게 흘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화성 궤도에 진입한 마스 오디세이 탐사선은 더욱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화성 표면 아래 수미터 깊이의 얼어붙은 물, 즉 얼음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지구의 영구 동토층처럼 화성의 지하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얼어붙은 채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발견은 화성에 물이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상당량 보존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메마른 사막 아래 숨겨진 거대한 물 저장고의 존재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얼음 증거 외에도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특정 광물들의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적철석이라는 철 산화 광물은 지구에서도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화성 곳곳에서 발견된 이 적철석 덩어리들은 마치 작은 블루베리처럼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는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침식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은 아닐지라도 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화학적 지문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성이 정말로 과거에는 물이 풍부한 행성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물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물이 사라지기 전에 과연 생명체가 싹틀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의 화성 탐사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탐사의 목표는 단순히 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화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파고드는 것으로 전환되었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화성의 숨겨진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인류의 집념은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다음 탐사에서는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밝혀지게 될까요? 이전 탐사들이 화성에서 물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내며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인류는 그 흔적을 넘어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설 차례였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화성 표면 곳곳에 잠들어 있던 물의 비밀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로버들이 붉은 행성으로 잇따라 향했죠. 그 집념 어린 여정의 시작은 2004년에 화성 땅에 발을 디딘 쌍둥이 로버,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이었습니다. 이들은 화성 표면을 끈기 있게 누비며 다양한 지질학적 조사를 수행했는데요. 특히 오퍼튜니티 로버는 메리디안이 평원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암석들은 마치 오랜 시간 물속에서 퇴적된 것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고 황산염이라는 광물까지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었죠. 이는 수십억 년 전 이 평원이 소금기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가득한 거대한 바다나 호수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야말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스피릿 로버 또한 구세프 분화구에서 열수 활동의 흔적을 찾아내며 화성 지하에도 뜨거운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고요. 이러한 발견들은 과거 화성에 단순히 물이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금씩 현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푸른 과거를 향한 진정한 절정은 2012년 게일 분화구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큐리오시티 로버가 시작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이전 로버들보다 훨씬 더 정밀한 분석 장비와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 로버는 게일 분화구 바닥에서 강물이 힘차게 흐르면서 만들어진 듯한 동글동글한 자갈과 뚜렷한 퇴적암층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강바닥에서나 볼 법한 매끄러운 자갈들이 붉은 화성 땅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그야말로 경이롭지 않나요? 이 자갈들은 한때 화성의 강력한 물줄기가 오랫동안 흘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지질학적 지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큐리오시티는 게일 분화구 내부의 샤프산 기슭을 탐사하면서 수십억 년 전 거대한 호수가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고대 호수는 오랜 기간 동안 민물이 고여 있었으며 심지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특정 화학 물질까지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는 화성의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지구의 초기 생명체가 탄생했던 환경과 놀랍도록 유사한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호수가 존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이 놀라운 발견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욱 심층적이고 대담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고대강 삼각주 지형을 정밀하게 탐사하며 과거 물이 활발하게 흘러들어와 퇴적물을 층층이 쌓아 올린 흔적들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수십억 년 전 고대강의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한 지형들은 화성이 한때 얼마나 역동적인 물의 행성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는 심지어 이 퇴적층에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기 위한 핵심 샘플 채취까지 수행하고 있죠. 이러한 로버들의 연이은 발견은 과학계를 그야말로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화성을 죽은 행성이라 여겼던 기존의 통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화성이 한때 지구처럼 푸른 과거를 지녔을지도 모른다는 경외로운 사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화성에서의 물의 존재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대 강바닥과 호수 퇴적층, 그리고 물에 의해 형성된 광물들은 화성이 과거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던 최적의 환경을 품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화성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자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물의 증거들이 먼 옛날 화성에 존재했을지 모를 생명의 흔적을 찾아내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놀라운 물의 증거들이 과연 먼 옛날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생명의 흔적을 찾아내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로버들의 발견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 인류의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죠. 수십 년간 붉고 메마른 불모의 행성으로만 여겨졌던 화성, 그 이면에 숨겨진 푸른 과거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상 속의 운하를 그렸던 낭만적인 시절부터 척박한 사막에 실망했던 회의론까지 화성을 향한 인류의 시선은 참으로 다채롭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은 한때 지구와 놀랍도록 닮은 행성이었다는 사실을요.
광활한 호수가 출렁이고 굽이치는 강물이 대지를 적시며 어쩌면 생명체가 싹트기에 충분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시각은 우주 생명체 탐사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화성은 그저 이웃 행성이 아니라 생명의 보편성을 증명해줄 가장 유력한 단서를 간직한 보물 창고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지에 대한 오랜 질문에 화성이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물의 존재가 확인된 지금, 다음 단계는 바로 과거 생명체의 직접적인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로버들이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샘플들은 이 중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겁니다. 이 작은 암석 조각들 속에서 수십억 년 전 화성에서 번성했을지도 모를 미생물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뒤바꿀 기념비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화성 탐사는 단지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철학적인 여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붉고 메마른 화성 뒤편에 숨겨진 푸른 과거는 우리에게 우주 속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일깨워줍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붉은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 지금도 붉은 행성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